31번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시맹일기는 가 체결 당시 조선 측 대표를 맡았던 신헌이 이 조약의 전말을 기록한 것으로 구로다 키요타카 등 일본 측 대표들과 벌였던 협상 내용이 대하체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의 협상 진행 과정.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일본과 조선 간의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자, 일종의 포함 외교인 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인데 근대 조약은 특징으로서는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과 그 외에 두 곳 나중에 이제 원산과 인천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개항하게 되었고 자 불평등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치외법권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어, 연안 측량권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죠. 부산과 그 외 두 곳 원산과 인천을 후일 이제 개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거중 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자 이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죠.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인데 거중 조정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미국이 어떤 제3국가 분쟁이 있듯이 서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자는 그러한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이 되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한성조약. 자, 이거는 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그 배상금 지불과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이제 물게 하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제 텐진 조약이 역시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양국군이 충돌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다 철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이제 파병을 하고 서로 통벌할 것을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1885년에 각각 두 조약이 맺어졌고요. 조약 체결에 한가하여 민영안이 자결하였다. 자 이것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을사조약에 대한 것이죠. 1905년. 그 다음에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886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늦어요. 그 천주교 포교가 이제 걸림돌이 되었는데 어, 어떤 학문 연구 쪽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 포교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32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보면은 이제 근대 신문에 관한 내용인데 자, 한성순보는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근대적 신문이죠. 1883년 방문국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발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거 관보이고 열흘마다 발행했고 이것은 순한문 신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신문은 이제 1896년 자, 이것은 이제 독립협회를 세운 이제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세운 신문이고 자, 이거는 최초의 민간 신문입니다. 관보가 아니라 그리고 한글과 또한 외국인도 읽을 수 있도록 영문도 같이 예,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황성신문은 하고 이제 그 제국신문은 같은 해에 이제 대한제국시기에 세워진 신문으로서 성격이 좀 반대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황성신문은 이제 식자층을 이제 지식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신문이고 이것은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이 사설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제국신문은 이거는 순 한글 신문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황성신문과는 반대로 서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예.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자 영국인 이제 베델이 이제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발간인이고 대한매일신보는 가장 좀 치열한 이제 항일 언론이라는 거. 예. 그리고 국채 보상 운동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 예. 물론 이제 국제 보상 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대한매일신보 외에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뭐 다른 신문들도 이제 관여했지만 여기에 이제 그 간사를 한 사람이 이 대한매일신보의 이제 베델과 함께 예, 논설진으로 유명한 간부인 양기탁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 가 한성순보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한문 신부였다. 관보 순한문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 독립신문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아니죠? 자,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해당이 되겠고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된 다음해인 이제 1899년에 폐간을 당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 황성신문 외국인이 읽을수록 영문으로도 발행하였다. 이것은 독립신문에 대한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국권 피파로 조선 총독부의 기간지로 전락하였다. 자, 이것은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항해를 언론에서 일제가 어, 이제 강제로 이것을 이제 거의 폐간하시피 하고 재탄생한 대한매일신보는 기간지로 전락을 하게 됐고요. 친일적인. 그다음에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성숭보가 계합파 지식인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후 이제 폐간이 됩니다. 1885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재탄생을 하는데 이때는 한성 순보 열흘이 아니라 주보니까 7일마다 발간이 되는 한성 주보로 이제 다시 1886년에 등장하게 되고요. 세창양행이라는 기업의 어떤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자, 다음 33번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건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부 차원의 신식학교가 건립이죠. 개항 이후 이제 정부에서 세운 학교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동문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유경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동문학은 이것은 이제 그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통역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말 그대로 영재를 기른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립 신식 학교가 되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반 자제층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정부는 자원과 우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에는 양반 출신의 젊고 유능한 얼들을 뽑고 우원에는 재주가 있고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 공부시키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직접 초빙을 해서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친한 미국인 이제 헐버트 예, 을사조약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줬죠. 그 다음에 뭐 길모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갑오개혁 때까지 이제 존속을 했고요. 너무 이제 그 있는 집안 위주의 그런 학교니까 이제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교육 입국 조서가 나오고 이제 좀 보편적인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경공원이 이때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아니죠.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 2월에 이제 반포가 되는데 이 이후 이제 이거에 근거해 세워진 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 사범학교라든지 뭐 중학교, 외국어 학교 이런 관제가 마련이 되고 학교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인 한성 사범학교가 교육 입국 조서랑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국에 부목 분연에 하나씩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때 이것은 향교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교사진의 외국인 교사 헐버트 길모어 두 사람 알아두고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양형고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고려 시대의 관학인 국자감에 대한 진흥책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 예종 때 12세기 초에 장학기금인 양형고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다음 4번. 밑줄근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네 소식 들었나? 일본이 전쟁을 겨눠서 한성을 장하고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가용했다네. 자, 이거는 이렇다면 이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1904년 2월에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까지 이제 있게 되었는데, 자, 이때 있었던 사실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일 의정서를 러일 전쟁 발발 직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군사 기지로 쓸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놨고요. 자, 이후 국권의 피탈 과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1904년 8월인데 이때 이제 외국인들 고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른바 고문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재정 고문에는 일본인 메카타, 그 다음에 외교 고문에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한 중요한 일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일본은 이 어수선함을 타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이제 침탈하게 되는데 바로 일본 시마네 일본 시마네현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일본 시마네현으로 독도를 이게 이제 1905년 2월에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그 다음에 메카타가 대한제국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바로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부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자,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이듬해 1898년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게 이른바 아간 파천이죠. 1896년 2월부터 그 다음에 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5번 가에 해당하는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근대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혁인데 이때 전개된 상황에서 군국 기무처가 추진했던 개혁 바로 1차 갑오개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갑오개혁은 이제 제1차 김홍직 내각이니까 당연히 1차겠죠. 2차면은 이제 2차 갑오개혁이 되겠고, 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정치, 사회, 경제 쪽에 그러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정치 쪽으로는 의정부와
육조 체계였었죠, 조선이. 근데 이것을 탈아문 체제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를 이제 갖게 됩니다. 국왕이 단독적으로 정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업무와 왕실 업무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정치 업무는 의정부, 그 다음에 왕실 업무는 국내부가 서로 분리를 해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분제를 폐지했죠. 공사 노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봉건적 악습을 다 폐지합니다. 뭐 조혼 금지라든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예, 이런 것 등등등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재정의 일원화. 그래서 재정 담당 업무는 탁재 아문이 전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 뭐 급납화라든지 화폐, 도량형 이런 것 등을 통일한다든지 이런 것 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정치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청과의 관계를 이제 끊기 위해서 이제 개국 기년을 씁니다. 연호로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가 창립이 된 1391년을 1년 단위로 해서 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과의 그런 종속적 관계, 이런 걸 다 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거 관련해서 살펴보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이건 1899년인데 이건 대한제국의 뭐 광무 개혁의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자, 이건 이제 1881년에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 그러한 근대 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물을 설치를 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군제 개편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 그 다음에 구식군대는 5형에서 2형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황제직서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역시 광무 개혁의 그런 일환이 되는데, 그래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을 했고요.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혁파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해서 의정부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이제 혁파한 것이죠. 예, 그래서 군사적 기능은 이제 삼군부로 돌리고 정치적 기능은 이제 의정부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6번 가학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산업 장려와 토산품 애용 운동을 내세운 바로 이른바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초에 활발히 전개되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발간된 잡지인데 이름이 이제 산업계라고 돼 있죠. 자, 이 운동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느냐? 자,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일본이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유화적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폐지하고 일본이 또한 이제 그 관세도 이제 폐지한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조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자본이 이제 조선에 마음껏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죠. 기반을. 자, 그러자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은 조선물산장려회라는 조직을 통해서인데 1920년 이제 평양에서 처음 이제 조만식
한국의 간대인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고, 그 외에 뭐 자작회라든지 뭐 토산품 애용 부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1923년에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의 조선물산 장려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물품을 쓰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어, 확산이 됐다는 거. 예. 이게 가장 많이 물어봐요. 국제보상운동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김광재 서상돈의 반의로 이제 복격하는 것인데, 국제보상운동은 시작이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건 이제 1907년인데 나라빚을 갚자는 것인데, 광문사 대구 이제 광문사의 이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조만시 조선 물산 장려를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운동인지 살펴보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된 거. 이것은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형평사가 1923년 진주에서 창립이 돼서 전개됐고요. 1920년대죠. 자, 그다음에 순종 인산리를 기회로 추진이 된 것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고요. 학생들과 사회주의, 뭐 천도교 여러 세력들이 이제 제휴를 했었죠. 그렇지만 학생들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돼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요.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령은 1910년에서 제정이 돼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한국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려는 무자비한 무단 통치 때의 그러한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37번. 다음 사건을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이거 이제 김익상이 나오고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은 의열단 소속이죠. 자, 의열단은 1911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단체로서 일제 요인들을 암살한다든지 일제 착취 기관을 파괴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이러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김원봉의 부탁을 받아서 작성한 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활약하던 사람은 대략 이 세 사람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여기 나온 이제 김익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상옥, 그 다음에 나석주, 요 세 분은 이제 어디에 폭탄 넣느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 그 다음에 나석주는 식민지 경제적 착취 기관인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이제 폭탄을 투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조선혁명선을 삼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의.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자, 이것은 애국계몽 운동단체인 신민에 대한 내용이죠. 비밀결사라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1911년 해체가 되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조직이 되었다. 이것은 중일전쟁이 1937년에 발발이 했는데 아니죠. 예. 자, 그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신한 청년단이라는 상하이 쪽에서 설립이 된 그런 우리 항일 단체이죠. 1918년에 결성이 됐는데, 이듬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 청원을 알리는 문서를 전숙했는데, 임시정부가 이때 설립이 되면서 그 대표도 됐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이 된 비밀무장단체는 임병찬이 설립한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1912년에
결성이 됐고 대한제국을 재건하자는 복벽주의를 내세웠고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결국 발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이 사진은 1920년 조선체육회 설립을 기념하여 일어난 뭐뭐뭐가 흰 두루마 입고 시구하는 모습이다. 자, 이분은 서재필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끄는 주로 이제 실력 양성 쪽과 관련된 분이죠. 자, 이 사람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핵심적인 활동 내용은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 초기에 독립협회 활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으로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한교서 등과 함께 1천만의 이론식.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좌우합작 단체인 바로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 이분이라는 거. 설립까지 보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1927년에. 자, 그래서 정답은 민족 단결을 내세운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가 되었다. 좌우합작 단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활동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활동한 사람 딱 두 사람인데 이승만과 배감 박은식 선생인데 박은식 선생은 뭐 한 달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이게 바로 이제 박은식이 되겠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새로운 국가 건설의 임무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삼견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바로 조소왕 선생이 되겠고요.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을 결성하고 해방 직후 조선 건국 준비를 확대 개편한 사람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되겠습니다. 39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신문어 보는 1920년대 사회운동. 자, 신안군 어디에서 지주 문제철의 행포에 맞서 소작인들이 전개한 1920년대 최대의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물어보는 것인데 소작쟁이는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있었고요. 성공했습니다. 1년간 투쟁을 해서 단식 투쟁까지 했고요. 문평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어난 이게 원산에서 일어난 바로 원산 총파업이 되겠죠. 자, 일제와 최대 노동쟁이인데 특징은 다른 전 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막 전보를 보내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1. 가 중국의 오사 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이제 3.1 운동이죠. 그다음에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자,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나 1920년대는 주로 어떤 성격이냐면은 주로 이제 경제적 투쟁이에요. 경제적 처우 개선 이거였는데 1930년대로 들어서면 성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주의가 개입이 되면서 또 사회적 요구도 하게 됩니다. 반일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 처우 개선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칭에 노동운동 같은 게 이제 적색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조합의 특징은 이제 혁명자가 붙는 혁명적 조합 뭐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주의 영향.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순수한 소작쟁이에 속하죠. 암태도 소작쟁이는 혁명적 노동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기도 더 뒤에 되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19년에 결성했는데 이거는 10년 뒤 일어난 파업이죠. 틀렸고
일본 프랑스 등지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있다. 이거 역시 3.1운동이 되는 것이죠. 예, 거족적 저항에 놀란 일제가 유화적인 문화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가무장 투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1920년 10월 백운편 왈루고 어랑천 등지에서 맞서 싸운 자 백운편 정투로 시작해서 6일간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전투 바로 일제 최대의 항일 무장 투쟁인 청산리 대첩이죠. 자, 여기 핵심되는 내용은 누구냐? 자,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다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백야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주역인 대한독립군, 그 외 여러 단체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항일 무장단체인지 살펴보죠. 조선의용대가 참여한 전투에 대해 알아본다. 자,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결성이 돼서 어, 이제 그 본격적인 전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1940년대 후반부터 근거지를 이동을 하고 1941년에는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분리되면서 중국 공산군 팔로군이 있는 연안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유명한 뭐 이제 뭐 태양산 전투라든지 뭐 호가장 전투 이런 데서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조선의용군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들 활동을 정리한다. 뭐 김준엽, 장준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정진군이라는 것을 이제 국내 진공 작전에서 정진군을 이제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함께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독립군하고 한국 광복군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흥경에서 승리한 요인. 자,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 지청청 장군이 대전자령 둘 다 1930년대 초 한중 연합 작전이에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어떻게 해서 이 중국군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됐느냐? 1931년 만주 사변,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반일 정서가 만주 지역에서 강해지면서 서로 힘을 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하긴 했는데 또 이제 뭐 같은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차별적 분열적 요소가 있어서 결국 한국 독립군은 이제 지청천은 이제 중국 관내로 가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고 조선혁명군은 이제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그러한 단체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승리의 요인 이런 것은 한중 연합 작전이고요. 한국 독립군이 활약한 전투는 이제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쌍성보, 사도하자. 조선혁명군은 뭐 영릉가라든지 이제 전투 이름을 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청산이죠 관련된 것은 북로군 정서와 대동군 3번이 되겠습니다.